안녕하세요. 뛰임사인입니다. 심박수, 이 정보는 달리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정보입니다. 이번 영상은 자신의 최대 심박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달리기 훈련의 종류는 너무나 많은데 지난번 소개해드린 영상에서와 같이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특정 페이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달리미들마다 기량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페이스로 이야기하면 훈련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심박수로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 중요한 심박수, 이거를 또 총 5가지 영역별로 세분하고 각 영역별로 특정 훈련 성과,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. 이렇게 특정 심박수 영역을 5가지로 세분화하고 특정 영역별로 훈련을 하는 것 역시 너무나 달리미들에게 중요한 훈련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, 심박수를 영역별로 나누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그것이 바로 최대 심박수입니다. 최대 심박수는 흔히 220 빼기 자신의 만 나이,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이러한 계산은 아주 많이 달리기를 하면서 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전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, 이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평균적으로 하는 계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운동을 한 사람들에 따라 최대 심박수는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220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빼는 그 심박수, 이것을 최대 심박수로 하는 이 계산은 단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. 그렇다면 나의 최대 심박수,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. 우선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심박수를 측정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. 저는 이 가민 인스팅트, 바로 이 가민 인스팅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고요. 두 번째, 지난 3개월간 내가 어떻게 유산소 운동을 해왔는지, 그것이 중요합니다. 지난 3개월간 꾸준하게 한 번 나가면 유산소 훈련을 최소 20분 이상, 이러한 훈련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였다. 그렇다면 그룹 2에 해당됩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큼 유산소 훈련을 그렇게 꾸준히 하지 않았다, 별로 한 적이 없다, 그룹 1에 해당됩니다. 저와 같이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 나가면 유산소 훈련을 적어도 1시간,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일주일에 5회 이상 하였다, 열심히 했으니까 그룹 3에 해당됩니다. 이 두 가지 기초 정보가 있고요. 그럼 과연 나의 최대 심박수 어떻게 계산하는지, 그 첫 번째 방법, 400m 트랙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400m 트랙을 찾으시고 약 10분간 천천히 걸으면서 워밍업을 해줍니다. 워밍업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400m 트랙에서 자신이 현재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. 최대한의 속도로 걸으시면서 심박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 아마도 세 번째 바퀴부터는 특정 심박수보다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특정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 다음부터 한 바퀴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속도로 걸었을 때 그때의 평균 심박수를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평균 심박수를 얻게 되면 거기에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그룹 1에 해당되시면 40을 더하시고요. 그룹 2에 해당되시면 50, 그룹 3에 해당되시면 60을 더하시는 그 숫자가 바로 자신의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.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좀 힘이 들지만 정말 최대 심박수를 한번 얻어보는 것입니다. 어떻게 얻냐? 200 내지 300m의 언덕을 찾으시고요. 그 언덕을
가열차게 달려서 올라갑니다.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또 한 번 가열차게 올라갑니다. 이때는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되냐면 정말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달리겠다 하는 최대 출력, 자신의 최대 출력으로 가열차게 올라가는 겁니다. 이렇게 한 3번째 정도 최대 출력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느낌상 난 이제 더 이상 못 달리겠어 라는 그 느낌을 얻으실 때까지 언덕 인터벌을 하시고요. 그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의 심박수가 나의 최대 심박수에 가장 가깝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3번째 방법은 최근 만약에 풀코스를 완주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풀코스를 완주하셨을 때 단 조건이 있습니다. 후반에 퍼지시면 안 됩니다. 굉장히 일정한 페이스로 풀코스를 완주하셨고 자신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그 풀코스 완주 기록, 그 풀코스 완주를 했을 때의 평균 심박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약 85%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나의 최대 심박수를 거꾸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총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저는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저의 최대 심박수는 약 185회 정도로 생각됩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220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뺀 심박수, 저는 그것이 177회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저의 최대 심박수 185회, 당연히 일반적인 계산보다 저의 최대 심박수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유산소 훈련을 적어도 한 번 나가면 1시간 이상, 그리고 주 5회 이상 정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당연하게도 저의 최대 심박수는 그 평범한 계산보다는 당연히 더 위에 있습니다. 이렇게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최대 심박수로부터 특정 퍼센트를 나눠가면서 심박수 영역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심박수 영역을 분류하게 되면 특정 심박수 영역에서만 훈련을 하는 다양한 훈련 방법들이 있고,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됩니다. 특정 심박수 영역에서 어떻게 유지하면서 어떤 훈련들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. 띵사인입니다.